오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언론의 예상과 달리 잦은 사퇴는 없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과 지금 바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 70년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저의 20대 중반 청년 시절에 저질렀던 일입니다.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즉시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사안의 심각성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예, 많은 분들이 안경환 후보자께서 국가인권위원장 때 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특히 혼인신고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럼 이게 그 부적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지금 특별히 이 건뿐만 아니라 안경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들에 대한 인지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결혼 무효 논란과 관련돼 연결지어져서 많은 의혹들을 양산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한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게 위조 혼인 신고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혼이었는데 이 헤어지는 부인의 이혼 경력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그 주장이 잠깐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다 정리가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법께서도 정확히 말씀하지 않은 거에서 적절하게 입장을 밝히는 어려우나 밝히는 그 내용 갖고만 판단해도 충분히 논란이 있고 적절치 않은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일이 그 안경환 후보자가 20대 중반일 때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너무 멀리 거슬러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20대에 젊었을 때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 당시가 아마 28살 때이고 28살 때는 성인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성인의 나이인 것이고 당시 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신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젊은 시대에 한때 잘못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단순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 의원님 검사 출신이니까 이 문제 좀 같이 여쭤봐야 되는데 그 기자회견 후에 안경환 후보자가 기자들과 일문일답한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위조 혼인 신고는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의원님? 정확히 따지면 이제 공정준서 원본 부실기재죄라고요. 아이고 복잡하네요. 혼인 호적 있죠, 호적을 잘못 만들었다 이런 취지고요. 사문서 위조보다는 사문서 위조도 포함되는 혼인 신고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혼인 신고서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 그리고 도장을 위한 사인 위조 이 정도까지 다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이제 어떤 점을 이제 질문을 했냐면 그럼 이게 형사 처벌이라든지 처벌 전당에서 형사 조사는 안 받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받은 바가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던가요? 그 당시 이제 이곳을 당사자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했다고 한다면은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혼인 무효 과정에서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고소가 이루어졌으면 명백히 형사 처벌될 사항이고,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중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형사 사건으로 이게 그 접수가 돼서 조사되거나 처벌되는 그런 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한 이 성격, 그다음에 심각성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다른 각도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전부터 좀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한 10년 정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판결문은 그 당시에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네. 영구 보존 판결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자료가 영구 보존 판결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지금 그 의원님도 아마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일종의 음모론이 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의원님? 예, 뭐 의원실에서 어떻게 이 판결을 구했느냐라고 네. 하고 있어서 이게 저도 나는 봤습니다. 강도 높은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비검찰화를 우려한 법무부 내지 검찰 쪽에서 이거를 흘린 게 아니냐라고는 음모론 비슷한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이 그 이야기는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사실성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은? 원래 판결문 같은 것은 네. 뭐 영구 보존을 하긴 합니다. 네. 영구 보존을 하는데 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만 그걸 꺼내서 갖다 보죠. 예. 그런데 예. 아마도 이제 안경환 후보자가 이제 서울대 교수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많이 한 경력들이 있어서 예. 여러 보수 정권에서는 그런 자료를 검토해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간단히 얘기를 하면 신상조사, 뒷조사를 계속 해왔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게 공개된 데에는 신상 뒷조사한 이런 결과물이 공개가 됐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상 공개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네. 어떤 정권에서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또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 과정에서 체크가 됐고 검증 과정에서 나타난 것일 수는 있다 이래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지금 뭐 세간에 돌고 있는 것은 만약에 음모론이 일정하게 사실성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안경환 후보자가 실제로 법무장관에 대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우려한 어떤 세력이 만약에 일부러 이런 플레이를 한 거라고 한다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음모론을 받을 네.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은 안경환 후보자가 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올라 있고 네.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 의원실 같은 경우에도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 사실 조회나 하거나 이런 풍문을 듣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자료를 구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것을 단순한 음모론의 시각에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또 한편에서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 이야기를 하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은 청와대에서 안경환 후보자의 이런 혼인신고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네.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서 한다면은 민정수석이 정부적 판단을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한다면 그 부분은 청와대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래 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청와대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적 판단을 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안경환 후보자가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이것을 물어온 것은 며칠 전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던데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판결문 같은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확인했듯이 네네. 그런 것 같은 인사 검증을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문회 일정이 잡혔나요? 예,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법사위에서 네. 전체 회의를 열어서 청문회 일정을 정하게 되는데요. 예. 전체회의가에서 며칠차로 청문회 일정 할지는 아직은 협의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야당들에서는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네. 인사 철회를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네.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아직은 의문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일정 잡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의견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문회 자체의 보이콧이네요, 그러면? 그런 의견은 있죠. 아직은 그게 이제 합의가 되거나 확정된 상태는 아닌데 네. 청문회 보이콧이라기보다는 청와대에 대해서 네네. 다른 후보자를 임명 철회를 하고 다른 후보자를 정해달라 이런 취지로의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법사위원으로서 의원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이십니까? 저는 일단은 현재 상태로 온다면은 청문회는 자체는 진행해 가면서 의혹을 해소하거나 국민들의 여론 추이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소속이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 주장이 잠깐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다 정리가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법께서도 네. 정확히 말씀하지 않은 거에서 네. 적절하게 입장을 밝히는 어려우나 밝히는 그 내용 갖고만 예. 판단해도 충분히 논란이 있고 네. 적절치 않은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일이 그 안경원 후보자가 20대 중반일 때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너무 멀리 거슬러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20대에 젊었을 때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네. 당시가 아마 28살 때이고 예. 28살 때 성인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한 성인의 나이인 것이고 당시 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신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단순한 젊은 시대의 한때 잘못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단순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 의원님 검사 출신이니까 이 문제 좀 같이 여쭤봐요.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 해도 중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형사 사건으로 이게 그 접수가 돼서 조사되거나 처벌되는 그런 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한 이 성격, 그다음에 심각성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다른 각도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전부터 좀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한 10년 정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판결문은 그 당시에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네. 영구 보존 판결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자료가 영구 보존 판결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지금 그 의원님도 아마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일종의 음모론이 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의원님? 예, 의원실에서 어떻게 이 판결을 구했느냐라고 네. 하고 있어서 이게 저도 나는 봤습니다. 강도 높은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비검찰화를 우려한 법무부 내지 검찰 쪽에서 이거를 흘린 게 아니냐라고는 음모론 비슷한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이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데 그 기자회견 후에 안경원 후보자가 기자들과 일문일답한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위조 혼인 신고는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의원님. 정확히 따지면 이제 공정준서 원본 부실기재죄라고요. 아이고 복잡하네요. 예. 혼인 호적 있죠, 호적. 호적을 잘못 만들었다 이런 취지고요. 사문서 위조보다는 사문서 위조도 포함되는 혼인 신고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혼인 신고서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 그리고 도장을 위조한 사인 위조 이 정도까지 다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이제 어떤 점을 이제 질문을 했냐면 그럼 이게 형사 처벌이라든지 처벌 전당에서 형사 조사는 안 받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받은 바가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던가요? 그 당시 이제 이곳을 당사자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했다고 한다면은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혼인 무효 과정에서 이게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시 고소가 이루어졌으면 명백히 형사 처벌될 사항이고. 국민의당 의원은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사안의 심각성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예, 많은 분들이 안경원 후보자께서 국가인권위원장 때 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특히 혼인 신고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럼 이게 그 부적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지금 특별히 이 건뿐만 아니라 안경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들에 대한 인지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결혼 무효 논란과 관련돼 연결지어져서 많은 의혹들을 양산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한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게 위조 혼인 신고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혼이었는데 이 헤어지는 부인의 이혼 경력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오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언론의 예상과 달리 잦은 사퇴는 없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과 지금 바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 70년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저의 20대 중반 청년 시절에 저질렀던 일입니다.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즉시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자, 이용주